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과학 채널이 아닙니다. 형이상학 오컬트 채널입니다. LK99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하여 유튜버들이 영화 아바타 1, 2 소재로 언업테늄 강물을 소재로 반자성 효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나리오는 지구의 기업 RDA가 타행성 판도라 행성을 점령해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광물 언업테늄을 채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도라 행성에서는 공중부양된 산맥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RPG 게임을 해보셨다면 아마도 아이온 또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공중부양 효과는 순전히 언업테늄이라는 광물 때문에 자연 발생적 공중부양 효과입니다. 판도라 행성은 지질학적으로 내부 핵이 뜨거운 자성을 가진 물질이 녹아서 작용합니다. 물론 지구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구도 자성이 있습니다. 자석이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과학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언업테늄이 강물이 다량 함유한 산맥 때문에 공중부양 만년설처럼 떠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업테늄 산맥이 떠있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이 흘러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구에서 축구장만한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자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습니다. MRI 자기 공명장치 가동 실수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누워있던 환자가 산소 탱크가 날아가 붙어서 맞아 사망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MRI 장치는 강력한 자기장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금속이 없더라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몸에 금속이 있나 보철이 있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안전하게 MRI 장치를 통해서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초전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장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체는 생체 전기가 흐르는 유기체 생물입니다. 그리고 세포나 적혈구 모든 것은 음전을 띠고 있습니다. 정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음전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맨땅 밟기 어칭이 유행입니다. 양자나 정전기를 땅에 보내고 대신 지구가 뿜어내는 음전환을 몸에 충전하고 또는 형이상학적 양자적 의미에서 지기와 전기를 받기 위함입니다. 어싱 효과는 유튜브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유 사례들이 보셨습니다. 글로벌 공기중 쇼크 때 코땡땡이의 약물 연구에서도 음전을 띠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인간은 교류가 아니라 직류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가 나면 뇌신경이 100% 신경계라면 몸은 30% 추정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신호가 끊어져 아픔이라는 자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면 생체 전기 신호가 원활히 전달되어 통증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암들이 초중기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다가 말기에 통증을 느끼는 것도 이 메커니즘이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암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몸이 스스로 암에 대한 저항력, 자가 치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성장하면 할수록 신호체계가 무력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진스키 박사 암은 산업이다에서 암 환자에게는 소변과 혈액에서 펩티드가 적게 검출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펩티드가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안티네오플라스톤 펩티드 효소 결합을 통해 100여 종 이상의 암세포를 치유하는 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 거대 제약사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검출되는 펩티드는 보통 암이 발생할 때 항체들은 온되어야 하지만 암이 증식되면서 OFF가 된다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자 P53의 종양 억제 유전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언업테늄 이야기를 하다가 3000%로 빠졌군요. 아무튼 영화 아바타 판도라 행성처럼 공중에 섬이 떠 있으려면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고 지구에서 진화한 인류는 그 행성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병을 떠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몸의 신경망은 엉망이고 혈행은 뒤죽박죽이고 적혈구는 혈전처럼 뭉쳐버릴 것이고 DNA는 망가질 것입니다. 타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양자적 의미에서 보이지 않은 에너지들이 연결되어야 하지만 호흡하는 공기, 먹고 마시는 물, 식물, 열매, 토양, 지자기, 휴만 공진, 지기, 전기, 미생물 조건, 온도, 공간 진동 밀도, 햇빛, 계절, 온갖 생명 유지 조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판도라 행성에서 자기장에 적응하면서 돌연변이로 진화하면서 적응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밤과 낮이라는 행성에서 햇빛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지하에서 세대를 거쳐서 살게 되면 진화가 퇴행하거나 다른 종으로 변종이 됩니다.
우주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휴먼 공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도 맥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대기학적 효과로 진동을 합니다. 과거는 7.83 인간 내 알파파와 근치했고요. 지금은 13Hz 이상 변했고 40Hz까지 들쑥날쑥할 것입니다. 지구가 인간 생체와 유기적 연결이 되어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인간 정신과 마음, 신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상 지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외계인들은 우주 공간상 수년 동안 우주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기를 만들거나 전송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폭로 코릭우시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행성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토착병이 걸려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살다가 외국의 어떤 곳에 가면 토착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합니다. 현 인류가 있기 전에 신지학적으로 4인종 5라운드 종이 현재 인간종입니다. 그 전 세대는 아틀란티스이고 전전전 세대에는 한때는 유인원이 살 때도 있습니다. 지구인종은 자연 발생적 조건에서 진화한 게 아니라 외계 기원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퇴보하거나 진화하거나 조작당하거나 했습니다. 초고대의 시리우스, 안드로메다, 라이라, 아크투루스 등 종족들이 포레아테스 인종을 통해서 지구의 유전공학적 생명에 적합한 몸체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영원 상태의 존재들이 지구계 하이브리드 인종 몸에 화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생물학과 영혼의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외계인들은 그 행성 공기와 자기장 밀도,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면 인간처럼 호흡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타 행성에서도 타 행성이 지구에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장치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테라포밍 행성을 개척하는 방법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3D,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대부분 외계인들은 진동 수준이 높은 4차원 존재이므로 이런 지구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에서 외계인 침공을 보셨지만, 그러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외계인이 능력이 된다면 자신들의 신체 에너지를 추락시켜야 하고 기계들도 진동수를 낮추어야 하는데 실상은 4차원 외계인이 3차원을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개미들이 사는 세계에 인간이 개미로 변해서 침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다만 극소수 소수 인원이 3D 진동을 추락시켜서 행성 탐사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집니다. 요약하면 호흡 조건을 갖추더라도 행성 밀도, 에너지 체계, 자기장 강력한 판도라 행성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픽션이고 그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이왕 외계인 이야기 한 김에 외계인들은 차원적인 생물체입니다. 공간 이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10억 광년 떨어진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3차원 눈에는 우주가 홀로그램 병풍입니다. 마치 그림 조각을 이어붙인 꼴이지요. 실상은 크지 않고 차원적으로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3D 감각 관념입니다. 우주는 크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불교 우주론에서 나왔듯이 삼천대천 세계가 황하의 모래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일개의 삼천대천 세계는 10억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비학적으로 인간 출현은 두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에서 출현했다. 태고의 파충류 종이 탄생되고 이후에 인간종이 탄생했다는 설, 그리고 우주로 식민지화했다는 설. 일부 외계 메시지는 인간류가 7,500만 년 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차원적으로 몇 억 년도 의문이지만 사실 시간이란 설정이 인간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차원을 도입하면 모호해집니다. 라이라 행성 배가 문명에서 기원했다는 설입니다. 우주 전쟁을 피해서 우주 각지로 흩어지면서 식민지화했고 지구의 시점으로 보면 연대적으로 여러 번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인간 이전에는 아틀란티스 인종이 살았고요. 그들의 평균 키는 3.5m입니다. 어느 정도 현 인류보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렇더라도 공간 진동 수준이 다릅니다. 4차원 반에테르성에 가깝고 현 인류는 그보다 진동수가 추락해서 3차원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화를 하다가 퇴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야마나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주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자폭합니다. 지구에는 여러 번 리셋당한 흔적이 있다고 하죠. 한때는 화성에 생명이 번성했고 목성 화성 사이 말데크라는 행성이 파괴되면서 소행성이 된 것입니다. 크고 작은 100만 개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우주가 생길 때 먼지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유치원 수준입니다.
하이퍼 벨트에서도 소행성이지요. 수메르 신화 전설의 물의 행성, 지구보다 2배 이상 큰 티아마트입니다. 신비학적으로 보면 아주 초고대의 새끼천 영혼이 지구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식하고 그러다가 태보해서 초식하고 그러다 육식한 거죠. 인간의 유전자가 지금은 태화된 것이고 인간 유전자가 우주 외계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간 유전자는 회복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최초 휴먼 인류라는 인종이 우주에 번성하기 전 조류나 사자인 등이 유전공학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입식되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는 미 정보부와 관련해서 원거리 투시 부대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초고대의 과거의 얻어 시점을 투시하자 지구에 외계인이 도착했고 처음 인종과는 좀 다른 그 우주선에서 유인원으로 보이는 인종이 지구에 내려놓고 그 외계인들이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인원이 눈이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냥 유인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공학으로 만든 옷이고 영혼이 육하에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 인류는 아닙니다. 먼 조상벌이죠. 동양인종은 외계에서 왔습니다. 물론 백인들도 그렇고요. 여러 종이 지구에 섞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진화 목적으로 말입니다. 동서양인들이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융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압도하는 인종으로 은하인간으로 진화를 목적한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이성과 낮은 차원에서 장점인데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은 고차원적인 정신세계가 있지만 이성이나 여러 면에서 떨어집니다. 두 인종이 섞여서 진화를 하면 좀 더 탁월한 인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외의 인종들은 열등한 인자들이 많지만 치유가 되어야 하고 진화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에 외계인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 순전히 3차원적인 진동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4차원 이상은 화성, 금성, 목성 주변에 외계인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